2022학년도 고2 9월 전국연합평가 실제로는 네 번째 강의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살모사의 사냥 방법에 대한 자료이다. 살모사는 눈과 콧구멍 사이에 피트 기관이라고 하는 예민한 열 감지 기관이 있어서 이를 통해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하여 온열동물을 포착하고 먹이에 접근한다. 이 문제를 처음 보고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얘는 어떻게 우리가 가면 되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만약에 이게 어려웠으면 바로 보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되는 거는 발생.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개나리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했으니까 물질 대사. 흰털의 북극곰에게 태어난 자손은 흰털을 가진다. 유전. 선인장의 잎은 가시로 변해 적응한 거죠. 건조한 환경에 살기 적합하다. 적응과 진화. 그래서 답은 2번. 표는 영양소 1과 2가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나타나는 노폐물을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각각 단백질과 탄수화물 중 하나이고 기억 니은은 각각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그랬는데 단백질은 CHON으로 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CHO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을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만나면 CO2, 이렇게 만나면 H2O, 그리고 얘하고 얘가 만나면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죠. 얘도 이렇게 만나면 CO2, 이렇게 만나면 H2O. 그래서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은 단백질에만 있는 질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각각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산화탄소는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니까 기억이 이산화탄소, 니은이 암모니아. 그럼 이는 단백질, 1은 탄수화물. 기억 볼게요. 1은 탄수화물이다. 질소는 기억의 구성원소이다. 아니죠. 니은의 구성원소이죠. 세포호흡 과정에서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을 이루고 있는 물질도 CHO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CO2, 이렇게 만나면 H2O. 그래서 답은 1번. 그림 가는 ATP와 ADP의 전환을 나는 어떤 사람이 걷기와 달리기를 할 때 속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볼게요. 봐봐. 가는 ADP라고 하는 기억 물질에 PI라고 하는 자유인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데노신에 P가 3개니까 ATP예요. 그러면 ATP가 ADP로 가는 이는 에너지 분해야. 즉 여기서 쪼개져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P와 PI가 ATP가 되는 것은 에너지 합성이에요. 즉 세포호흡 결과 나온 에너지를 얘하고 얘를 잇는데 사용해서 ATP 형태로 저장한다 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면 똑같이 속도가 변하는 동안에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되는데 이게 증가량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많이 소비했냐를 보는 거니까 걷기가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한 거죠. 이 구간 A에서는 기억은 ADP다. 맞죠? 니은 구간 1에서 과정 1에서 에너지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고에너지 인산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결합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구간 A 구간에서 과정 2가 뭐야? 에너지를 분해하는 거잖아. 에너지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 그랬지. 그럼 걷기가 많이 소비해, 달리기가 많이 소비해. 당연히 걷기가 많이 소비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 증가량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속도에서 이만큼, 이 속도에서 이만큼, 이 속도에서 이만큼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걷기보다 달리기를 할 때 더 많이 일어난다는 틀렸고 답이 1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4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질소는 식물성 플랑크톤 밀도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다 뭐라고 쓰냐? 뭐뭐할 것이다. 가설 설정.
그럼 가설 설정되어 있는 이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분이 포함된 배양액을 준비하여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집단 A와 B로 나누고 A는 배양액만, B는 배양액에다가 질소를 넣었더니 식물성 플랑크톤의 밀도가 어때? 훨씬 더 높아졌지. 그럼 우리가 세운 이 가설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니은 보자. A는 대조군이죠. 왜냐하면 질소를 넣어준 것은 질소를 넣어준 얘가 실험군이고 아무것도 안 넣어준 A는 대조군. 그 다음에 넣어준 질소를 뭐라 그러면 조작 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다. 디귿. 질소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밀도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한 얘가 맞는 말이 되겠지. 답이 5번. 그림 가는 어떤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주변 환경 온도에 따른 피부의 열 방출량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저온 자극, 춥다. 이 춥다는 것을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릴리징 호르몬이 나와서 뇌하수체 전엽은 갑상샘을 자극하는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을 내보내고 이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라고 한 호르몬이 나와서 간에서 물질 대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증가하여서 체온이 상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온 자극이든 고온 자극이든 항상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저온 자극,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강화가 돼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서 열 발산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는 추워서 떨어진 그 체온을 다시 올려준다라고 말을 했고 주변 환경 온도가 증가할수록 열 방출량은 증가해서 올라간 만큼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기억, 호르몬 A는 티록신이다. 맞죠? 니은 가에서 신경 기억에 의해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수축이 되어야 열 발산량이 감소하겠지. 디귿,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그런데 어디가 온도가 더 높아? T2가 더 높잖아. 그럼 T2가 더 높은 온도니까 우리는 열 발산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모세혈관을 확장해서 그쪽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켜야 되잖아. 그럼 얘는 반대로 설명을 한 거니까 답이 1번. 6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영양소가 들어가서 소화계를 거쳐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똥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되는 B는 호흡계. 그리고 오줌으로 나가는 애는 배설계예요. 배설되지 않은 물질은 오줌으로 나간다. 얘네 둘은 서로 다른 경로다. 그리고 얘네를 다 이어주는 게 순환계다. 기억. A에는 소화계에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기관인 간이 있죠. 니은 폐는 B에 속한다. 호흡기에 속하는 게 뭐 폐, 기관, 기관지 이런 것들.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 중 일부는 순환계를 거쳐서 C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맞아요.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 중에서 물과 그 다음에 요소 이런 물질들은 배설계를 통해 오줌으로 나간다. 답이 5번. 7번 볼게요. 그림 가는 활동 전이가 발생한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는 가의 T1일 때와 T2일 때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 통로지. 얘는 지금 여기 밑줄 줘야 돼. 이온 통로. 기억과 니은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나트륨과 칼륨 중 하나이다 그랬는데 자극이 올 때 막전이가 올라가는 T1은 왜 올라가냐면 나트륨 통로가 오픈을 해서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막전이가 떨어지는 T2는 칼륨 통로가 오픈을 해서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나트륨은 세포 밖의 농도가 항상 안보다 높고 칼륨은 세포 안의 농도가 항상 밖보다 높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여기가 항상 고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이동이냐? 확산. 그래서 ATP 에너지 소모가 없다.
얘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이온 통로를 통해서예요.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농도를 역행한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나트륨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퍼나르면서 항상 밖이 높도록 유지가 되는 거고, 칼륨은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항상 안이 많게 유지가 되는 거다. 기억, 구간 1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기억과 니은이 이동한다. 맞아요.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을 하고 있어요. 니은, 기억의 막투가도는 얘들아 T1일 때는 나트륨이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나트륨이 되겠고 얘가 칼륨이 되겠어. 막투가도, 기억,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은 게 아니라 T1이 높지. 디귿, T2일 때, 재분극일 때 니은, 칼륨의 농도는 밖에서가 안에서보다 높은 게 아니라 항상 안이 높다. 답이 1번. 8번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체내에 병원체 X가 침입하였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이다. 병원체 X를 대식세포가 먹어.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면 식균 작용. 알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체이기 때문에 모르고 내 몸의 물질이 아니니까 다 먹는 거. 이건 비특이적 면역, 비특이적 방어작용. 근데 이렇게 내가 먹은 병원체를 대식세포가 표면에 제시를 내. 이거를 인지하는 게 보조 T 림프구라고 했어. 여기서부터가 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왜냐면 이 방어작용, 이 병원체 X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병원체 X에 감염된 세포를 세포독성 T 림프구가 가서 직접적으로 파괴를 해. 얘를 용해시킨다고 하거든.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즉, 이 보조 T 림프구가 잠자고 있던 세포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용해한다. 기억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맞죠. 니은 나는 세포성 면역이다. 세포독성 T 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한다 그랬는데 얘들아 림프구는 B 림프구가 있고 T 림프구가 있어요. 그럼 얘네는 똑같이 골수에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얘는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골수에서 성숙이 되니까 본 메로우의 B자를 따서 B 림프구라고 했고, 얘는 가슴샘에서 성숙이 되니까 사이로이드를 따서 얘는 T라고 한다고 했죠. 생성숙. 그래서 답은 4번. 9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남자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한 쌍의 상동염색체를, 얘가 상동염색체야. 표는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물질 가와 나의 기본 단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사람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다 그랬는데 얘를 동그라미를 쳐서 얘는 하나의 동원체에 가닥이 2개가 있잖아. 그럼 얘는 복제된 거겠지? 복제되기 전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됐을 거야. 얘네 둘이는 상동염색체. 그 다음에 여기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라고 나왔어. 그러면 라지 A 스몰 A가 될 거야. 얘가 복제하면 여기는 라지 A, 여기는 스몰 A, 스몰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1, 여기 봐봐요. 1은 뭐가 된 거냐면, 자, 얘네 둘은 이렇게는 염색 분체가 되는 거예요. 복제된 거니까. 그 다음에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거는 DNA 이중나선 가닥과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헥산 D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로 헥산인과 당과 염기가 각각 1대 1대 1인 것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고, 히스톤 단백질은 단백질이니까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 되겠다. 기억은 라지 A다. 맞죠? 니은 1은 상염색체다. 어떤 남자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한 쌍의 상동염색체라고 했으니까 2에는 46이고 남자니까 44 더하기 XY일 거예요. 얘가 성염색체인데 이 성염색체는 모양이 다르다고 했지. X염색체가 상대적으로 크고 Y염색체가 다르다 그랬는데 지금 1은 똑같이 모양이 같잖아. 얘네 둘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염색체가 맞죠. 가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어줄 때 이렇게 그려줬지. 그다음에 나는 히스톤 단백질이다. 맞아요. 가와 나는 모두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가에만 있고 나는 단백질 덩어리다. 10번 그림 가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심장에 연결된 경로를 나는 가의 A를 자극했을 때 심장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빈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각각 교감과 부교감 중 하나래요. 그럼 얘들아 자극 전하고 후를 비교했을 때 자극 전보다 후가 시간이 더 땡겨졌지. 즉 심장이 더 빨리 뛴다고 느리게 뛴다고? 더 빨리 뛰니까 텀이 좁아진 거예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건 뭐라 그랬지? 교감이라 그랬지. 그럼 교감신경은 앞이 짧고 뒤가 길다. 얘는 부교감이니까 앞이 길고 뒤가 짧다. 그럼 모든 교감은 선생님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지? 척수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심장과 연결된 부교감은 부교감 신경이 나오는 거는 연수, 중간내, 척수인데 중간내랑 연결된 곳은 눈, 척수랑 연결된 곳은 방광, 나머지는 다 연수라 그랬지. 그럼 얘는 심장이니까 연수에서 나온다. 기억, A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는 이후 뉴런 길이보다 짧다. 그 다음에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부교감이니까 척수가 아니라 연수에 있다. A와 B는 모두 원심성이에요. 원심성은 중추 신경계에서 뻗어나가는 신경을 원심성 뉴런이라고 해. 나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중추 신경계로부터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11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이래요. 가나다는 G1기, G2기, M기래. 그럼 S기 이전이 뭐라 그랬지? G1기, S기, G2기, 여기가 분열기 M기고 이 G1기부터 G2기까지 이만큼을 간기라고 했어요. 이 간기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 분열기는 염색체 형태로 존재를 한다. 기억, 가시기에 방추사의 동원체가 결합한다. 방추사의 동원체가 결합하는 시기는 중기예요. 분열기의 중기. 그러니까 가시기는 G2기로 아니고 G2기는 방추사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되는 시기야. 알겠지? 그다음에 나시기, 분열기에 이가 염색체가 관찰된다 했는데 얘는 지금 문제가 체세포의 세포주기잖아. 이가 염색체는 어디에 나타난다 그랬지? 생식세포. 즉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중기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다시기는 뭐라 그랬죠? G1기. 이 G1기는 세포가 폭발적으로 생장을 해. 왜냐하면 이렇게 분열을 한 세포가 크지 않고 이 상태로 분열이 된다 그러면 분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분열이 끝나고 G1기에 다시 세포가 원래만큼 커지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답이 3번. 그림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A, B, C로부터 부교감 신경을 통해 각 기관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방광과 연결, 이건 지금 앞에 문제에서 했지. 방광과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척수. 눈과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중간내. 그 다음에 소장은 다 연수. 소장, 심장, 호흡기 이런 거 다 기억. A, 척수는 겉질과 속질로 구분된다라고 했죠. 척수의 모양은 이렇게 나비 모양이라고 했어. 그래서 어디가 어둡다고? 얘가 속질, 바깥쪽이 겉질. 속질이 어두우니까 회색질. 왜 회색질이라 그랬지? 왜 어둡다고?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 겉질이 밝으니까 백색질.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뇌줄기를 구성하는 거 뭐라 그랬지? 중간내 연수 사이를 뇌교가 연결해주고 이거 세 개를 묶어서 뇌줄기. 그러니까 A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C, 연수는 호흡 운동의 조절 중추이다. 답이 5번. 13번 볼게요. 표가는 병원체 A, B, C가 갖는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A, B, C는 각각 결핵의 병원체와 무좀의 병원체와 홍역의 병원체가 있다. 이거 수특에도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를 보지 말고 나부터 보라 그랬어요. 얘를 먼저 봐. 그럼 결핵은 세균이 병원체죠. 무좀은 곰팡이예요. 홍역은 바이러스야. 그럼 여기로 갖다 매치를 시키면 되는데 핵이 있는 거는 뭐가 있죠? 핵이 있으려면 핵막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핵이 있는 거는 곰팡이밖에 안 되겠지. 곰팡이. 홍역, 곰팡이.
세포막이 있는 것은 일단 세포여야 하니까 세균과 곰팡이. 단백질이 있는 거는 세 개가 다 있죠.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그러면 지금 병원체 세 개가 다 모든 특징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곰팡이잖아요. 그럼 얘는 몰라 B는 XX, C는 하나가 X야. 그러니까 얘네가 다 동그라미고 이 병원체 A는 곰팡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징 디귿은 곰팡이만 속해 있는 거니까 얘가 특징 디귿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 B 같은 경우에는 기억은 모르는데 지금 이 세 개가 다 하나씩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가 되겠고 B는 뭐가 되냐면 바이러스가 될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가 속해 있는 이 단백질이 있다라는 특징이 기억이 될 테고, 기억은 세 개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O. 그럼 하나 남은 C가 뭐가 되냐면 세균. 그러면 얘가 니은. 기억 A 곰팡이는 원생 생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균류에 해당해요. 균류. 곰팡이. 그 다음에 니은, 특징 니은은 세포막이 있다죠. 맞죠? A, B, C는 모두 병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성 질병이 이 보기가 똑같이 수특에 나와 있어요. 14번 그림 가는 자율신경 X를 자율신경이 뭐지? 교감과 부교감. 그럼 앞이 길어, 뒤가 길어? 앞이 길지? 얘는 부교감. 그리고 항상 앞 뉴런에서 뒷 뉴런으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부교감 신경은 여기와 여기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으로 동일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가의 기억과 니은 중 한 곳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기억은 가지돌기가 아니라 여기가 가지돌기. 자극을 받아들이는 가지돌기. 그리고 여기가 축삭돌기. 그 다음에 기억이 축삭 말단.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나는 니은의 일부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얘가 이렇게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니은이 아니라 기억의 일부다. 나의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왜냐하면 여기와 이 가운데와 끝에서 모두 아세틸콜린이 나온다고 했으니까.